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마약 관련 내용입니다. 경찰이 결국 가수 지드래곤에 대해 마약 투약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리면서 애초에 무리한 수사였던 거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은 최근에 무혐의 처분이 나온 가수 지드래곤의 마약 수사에 대해서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약 수사와 관련된 문제점도 좀 짚어보고요. 상세한 수사상의 절차에 대해서도 강남 지역의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사건을 다수 담당하고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 법무빈 법승의 배슬찬 변호사와 좀 쉽지만 깊이 있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배슬찬 변호사입니다. 네. 자, 이제 우선 경찰의 무혐의 처분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그간의 상황을 좀 하나하나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지난 12월 13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가수 GD, 권지용 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 혐의 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네. 권 씨의 수사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지난 10월 서울의 강남 한 유흥업소 실장 A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그녀의 진술에 의해서 배우 이성균 씨, 가수 권지용 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실장 A씨는 배우 이성균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동시에 배우 이성균 씨로부터 3억 원가량을 공갈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인물인데요. 여 실장의 이 A씨는 지난 10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12월쯤 가수 권지용 씨가 유흥업소 화장실에 다녀온 뒤 화장실에 수상한 포장지가 발견됐다. 그 이후 권 씨 행동도 이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경찰은 이 A씨의 진술에 더해서 통화 내역, 금융거래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종합해 코카인 등 권지용 씨가 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마약 종류, 마약 투약 시점, 장소 등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권지용 씨는 마약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언론 보도 이틀 만에 변호인을 선임해서 자신은 결백하다는 입장문을 냈고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때 권 씨는 그 간이시약 검사 및 모발, 손발톱 검사에서 모두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음성이 나왔는데요. 경찰은 권 씨 사건에 관하여 참고인 6명을 추가 조사했으나 권 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추가 정황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결국 권 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것과 같은 상황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들도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또 부실 수사 논란도 여러 곳에서 이제 불거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난 13일 권지용 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 불송치 처분이 나올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후폭풍으로 이제 경찰이 유흥업소 여실장 A 씨의 단편적인 진술만을 믿고 수사를 개시한 것이 아니냐는 이러한 부실 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14일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권 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고 수사에 착수하여 혐의가 없으면 없다고 밝히는 것도 경찰의 의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연예계에서는 권지용 씨가 이번 마약 수사로 인해 이미지를 상품성으로 여기는 유명 연예인으로서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권지용 씨는 다수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활동했기에 권지용 씨가 광고 모델로 등장했던 브랜드들도 광고를 내리거나 비공개로 전환하는 등 광고 회사들의 피해 또한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권지용 씨나 광고 회사의 경제적 피해가 매우 컸기 때문에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은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명예훼손적인 표현이나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에 대해서도 다 법적 절차에 대한 엄격한 대응을 하겠다 이런 것도 밝힌 상태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마약 수사와 관련된 보도를 이제 우리가 접하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 채모를 가지고 어떻게 했다, 모발을 가지고 채모를 가지고 검사를 진행한다, 이런 내용들인데 실제 검사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마약 범죄로 수사를 받게 되면 먼저 경찰서에 출석하여 간이 키트를 통한 소변 검사를 하고 80수에서 100수 정도의 모발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수라고도 하죠. 여기에 보내 모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검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이제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마약류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소변 검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7일에서 10일 이내에 마약류가 검출되고 모발의 경우 머리카락 길이에 따라 1년 이상의 마약류도 검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발은 평균 한 달에 1cm가량 자라는데 만약 10cm가량의 머리카락을 확보했다면 약 10개월 기간 이내에 마약 투약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마약 투약 혐의자들이 모발을 포함한 온몸에 채모를 제모하는 방법으로 마약 검사를 회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또한 채모를 탈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염색이나 탈색을 통해 멜라닌 색소를 없애는 과정에서 약물이 빠져나갈 수도 있는데 만약 채모 검사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손톱이나 발톱을 검사하게 됩니다. 다만 손발톱의 경우에는 사람마다 자라나는 속도도 다르고 그 뿌리도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투약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고 단순히 투약 여부 정도만 보조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음성이라는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형사처벌은 못하는 거죠? 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이제 마약 투약 범죄가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투약 여부 그리고 두 번째는 투약한 시기와 방법 등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도 이러한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마약 투약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가령 소변이나 모발 등에서 마약은 검출되었지만 그 외 투약 시기나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소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투약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소변이나 모발 검사 등에서는 마약이 검출되지 않았더라도 투약 시기나 방법이 명확히 입증된 경우에는 투약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권지용 씨 사건에서 보듯 마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경우에는 그 외의 증거들로 투약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마약 투약은 매우 은밀한 장소에서 은밀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약 방법이나 투약 시기 등을 측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지금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은 엄벌주의, 강력하게 더 수사하고 다 밝혀서 크게 처벌하고 구속 수사한다 이런 방침을 이제 밝히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세계 많은 또 다른 국가들에서는 비범죄화 그리고 오히려 이것을 마약 자체에 대한 질병이다, 약물 질병이다. 중독과 관련된 질환이다.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의견도 또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청취자분들께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 이제 마약 사범이 늘고 또 마약 사건에 연루된 청소년들이 많아지면서 일각에서는 이제 무조건적인 엄벌주의보다는 치료와 교육을 통한 교화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약 사건을 많이 수행하는 변호사로서 이러한 입장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요.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서 치료와 교육까지 이어지는 사법 체계가 좀 더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마약을 판매하는 또는 수출입하는 그런 조직에 대해서까지 선처를 하고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닐 것 같고 투약자들, 그렇죠? 마약류 투약자들이나 향정신성 약물 관련된 복용자들, 불법적 복용자들 이런 사람들 상대로 해서 초범일 경우에 뭐 이런 경우에 선처를 한다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마약 투약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초범인 경우에는 이제 호기심에 청소년들이나 이제 20대 초중반의 젊은 청년들이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어떤 이제 범죄 의식을 가지고 마약에 접한다기보다는 사실 호기심에 접하는 경우가 많아서 무조건적인 엄벌주의로 대하기보다는 이들에 대한 뭐 치료나 뭐 재범 방지를 위한 교화가 이어졌으면 좀 더 마약 사범이 줄어드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기에 시행을 하게 되면 아마 전체 숫자는 크게 늘어나겠죠. 암수로 들어가 있었던 문제까지 다 신고가 돼서 처벌받지 않겠다라고 하면 불법 무기로 신고하는 것처럼 신고해갖고 뭐 치료받고 이런 절차들이 크게 그러니까 행정적 통계는 크게 증가해서 이렇게 마약 사건이 많았나 할 텐데 자, 우리나라 마약 범죄 실태는 심각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네, 최근 연예인들의 마약 사건이 크게 이슈되는 만큼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마약 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에 비해 구속 수사 가능성이 훨씬 높고 또 처벌 수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네. 지금까지 배슬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수근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알겠습니다.